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운송장비의 테스트가 실시됐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오늘 바로 세월호를 옮길 수 있을지 아니면 운송장비를 바꿔야 할지 오전 중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전두환 씨의 회고록 망언에 대해 5월 단체들이 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은 사고 위험이 더욱 커 안전교육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비가 불거졌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밤사이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운송장비 테스트가 실시됐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오늘 바로 세월호를 옮길 수 있을지 아니면 운송장비를 바꿔야 할지 결정되는데 오전 중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반잠수식 선박 위에 실린 세월호.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길 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가 선체 아래로 진입합니다. 어젯밤 7시 30분부터 작업이 시작됐지만 선체에서 펄이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로 쏟아지면서 한동안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펄이 흘러내려버리니까 진입을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 지금 배에서 천공 뚫어놓은 것들이 그쪽에서 일부 간섭과 흘러나온 펄을 제거한 뒤 운송장비 480축이 진입을 마친 건 어젯밤 11시쯤. 유가족 일부는 부두에서 운송장비 진입 작업을 참관했습니다. 현장에 해수부 직원들이 나와 있지 않아 유가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해줄 때까지 해수부 직원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지금. 실제 세월호를 들 수 있는지를 보는 하중 테스트는 자정을 넘겨 실시됐습니다. 해수부는 결과 분석 등을 마치고 잠시 뒤 오전 10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좋을 경우 곧바로 육상 거치가 진행되지만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대형 장비 투입 등 다른 방안이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민간 인양업체에 끌려다니며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세월호 무게와 육상 거치 시점 등 해양수산부가 민간 인양업체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 무게는 육상 거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상하이 셀비지 측의 측정 결과를 인용해 세월호 무게를 13,460톤으로 추정해왔습니다. 13,46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그 전문적 지식과 그 전문가들의 견해.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월호 무게는 1,000톤 이상 늘어난 것으로 수정됩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상하이 셀비지가 밝힌 이번 세월호 선체 무게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의 마지노선이라던 날짜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6일에서 7일로 하루 늦춰진 데 이어 10일까지도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에서 육상 이송이 가능한 날짜를 좀 따져봤습니다. 따져서 4월 10일까지는 이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일 인양 작업을 브리핑하고 있는 해수부. 하지만 상하이 셀비지와 모듈 트랜스포터 운송업체와의 계약 내용도 추가로 바뀌는 인양 현장 작업 상황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이 셀비지와 어떤 하도급자, 제재 하도급자의 어떤 내부적인 관계라고 생각되고요. 선체 훼손 논란에도 구멍 뚫기를 했다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도 못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 인양 현장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민간 인양업체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신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반잠수식 선박 간판에 떨어진 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행 가방이 발견됐으며 가방 안에서 명찰이 나와 확인한 결과 주인은 단원고 2학년 A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류품의 경우 소유자가 분명하면 가족에게 직접 인도하고 수친 부재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각하거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요즘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어제부터는 봄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가 낮에 그치겠는데요.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 대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날이 개면서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은 무려 24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과 담양이 14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과 구례가 17도, 보성이 16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두환씨의 5.18 폭동 망언과 관련해 5월 단체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회고록의 왜곡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전 씨를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때 광주에 있지도 않았고 어떤 작전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96년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에서 이미 거짓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계엄군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전투교육 사령부 장군들은 검찰 수사에서 전두환 씨가 작전에 개입한 이른바 전두환 친필 메모의 존재를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이 도청 진압이 있기 사나흘 전인 1980년 5월 24일을 전후해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에게 희생이 있더라도 광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등의 친필 메모를 보냈는데 이것을 여러 명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증거는 외면하고 출처가 의심되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확대하는 게 전형적인 극우 세력의 왜곡 방식과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 5년 동안에 5.18 애국 폄훼 세력들이 해왔던 논리적 패턴, 그래서 이제 일부 자료를 발췌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져다 쓰고 인용하는 방식, 이건 동일한 것 같아요. 5월 단체들은 반성에도 모자랄 판에 전 씨가 지금 시기에 이 같은 망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노했습니다. 내란죄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7년 만에 다시 쿠데타를 당한 기분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 씨가 조비오 신부와 피터슨 목사 등의 발언을 왜곡하고 비난했다며 이들 유족과 함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해 다시 법정에 세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80년 5.18 때 쓴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이 의뢰된 탄피들 가운데 3점이 5.18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과수는 광주 월산동과 한두제에서 습득했다고 제보된 탄피 46점을 분석한 결과 발칸포 탄피 2점은 1977년, 기관총 탄피 1점은 1963년에 각각 생산돼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환영한다면서도 1980년 9월에 생산돼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된 나머지 발칸포 탄피 3점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폐기하고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 책임을 묻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지난 3년 동안 3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 교통시설이 열악한 전남은 사고 위험이 더욱 커 안전교육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듭니다. 피하려던 관광버스는 전복됐고 4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유발시킨 승용차 운전자는 77살 윤모 씨. 최근 이처럼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7,000여 건에서 지난 3년 동안에만 30% 이상 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주의력 분산이나 집중력 저하,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피로 회복력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전남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교통안전시설도 열악해 사고 위험은 더 큽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컴퓨터와 헤드셋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인지 기능을 점검합니다. 시공간 기억 검사와 주의력 검사를 통해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나이 먹으면 그 생각이나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래서 도움이 좀 될까 하고 와보긴 와가지고 도움은 된 것 같아요.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0월까지 전남 16개 시군구를 돌며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보호자나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 가로등이 추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스마트폰 어플에 반응하는 비콘형 1000개 가로등을 비롯해 CCTV형 가로등 150대 등 모두 1150개를 오는 12월까지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 가로등은 지난 2년 동안 모두 2,500개가 설치됐는데 광주시는 해마다 1,000개 이상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017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할 참가자들을 뽑기 위한 광주 전남 기능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광주공고 등 광주 전남 14개 경기장에서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기능 경기대회에서는 금형과 기계 설비, 건축 설계 등 30여 개 분야에 750여 명의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과 자금 지원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재창업에 도전하시는 분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신현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제고용진흥원 그러면 생소해 하실 겁니다. 네, 원래 중소기업 지원센터였습니다. 98년도에 광주시에서 광주 소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3년 전에 광주시 일자리 종합센터하고 합병을 하면서 명칭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 창업 지원, 일자리 지원, 마케팅 지원 이렇게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일자리 센터에서는 구인 구직자 간의 연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 광주시가 평동역 뒤에 평동 종합 비즈니스 센터를 완공을 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동 상단 내에 있는 기업들과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지난달 개소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그런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하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2층에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과의 협업 관계 등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으로 옮겨서 접근성도 해결하고 다른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과의 협업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돕는 다른 기관들도 광주에 있긴 한데 원스톱 지원센터만의 차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로는 이 광주시가 지원하는 각종 자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그리고 수출진흥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그리고 유통개선자금 이렇게 해서 광주시 이 각종 자금 지원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기관에 가장 많은 중소기업 기관들이 집적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건물 내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등 11개 정도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함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들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밖에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도전하는 시민들은 진흥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저희 일자리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시청, 그리고 평동, 그리고 첨단. 이 세 군데 일자리 센터에서 직업 적성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선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재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을 한번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창업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실패하면은 실패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서 시작한다면 오히려 처음 창업한 사람보다는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아이템이 확실하다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운영권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기아차는 25년 동안의 야구장 운영 수지 분석 결과 23억 원 흑자라는 광주시 입장과 40억 원 적자라는 기아차 주장 가운데 기아차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아차가 광주시에 현금 30억 원을 기부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지난 4일 프로야구 광주 개막전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조만간 추가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법인 이사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조선대학교에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문회를 갖고 조선대 이사들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한 뒤 임시이사진을 구성해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이사진은 교육부가 추천하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최종 선임합니다. 임시이사 체제가 현실화되면 조선대는 지난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7년 만에 운영권을 다시 외부에 넘기게 됩니다. 헌책 갖고 계신 분 버리지 말고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에 가져가시면 봄꽃 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증한 책의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집에서 읽던 책을 건넨 아이들이 꽃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화분을 요리조리 살펴보기도 하고 꽃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며 식물들의 싱그러움을 만끽합니다. 책 나눔 운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에서 식목일을 맞아 헌책을 봄꽃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올해로 8년째 운영 중인 이 헌책방은 식목일마다 책 기증자에게 봄꽃 화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헌책을 기증하면 책의 수명이 늘어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책을 기증해주면 그 책이 지구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서 나무깨약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헌책방에서 판매된 책은 38만여 권인데 3년생 나무 35만 그루가량의 자원이 절약된 셈입니다. 또한 책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올해 식목일에 준비된 꽃나무 화분은 모두 300개. 나무와 숲을 생각하는 이번 행사는 준비된 묘목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책으로 과거와 미래, 그리고 꿈의 길까지 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빛고울 독서 마라톤 대회가 4월 7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1m를 달리는 것으로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3km 이상을 달리면 가장 초급 단계인 거북이 코스,
5km 이상을 달리면 악어 코스를 완주하는 거고요. 가장 높은 단계인 월계관 코스를 완주하면 42.19km, 42,000페이지 넘게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위해서 하루 500m, 500조까지 기록할 수가 있고요. 책을 읽은 후에는 초등학생은 30자, 중학생 이상은 50자 이상 감상평을 올리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매일 얼마만큼 달렸는지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독서의 방해자가 아니라 책과 친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생과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작년엔 850여 명이 월계관 코스까지 완주했다고 하니까요. 부모님이 페이스메이커가 돼 아이들과 함께 도전해보신 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 후보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해 국회에 최루탄 투척을 마다하지 않았던 정신으로 5.18 미국 개입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남에 와서 표를 구걸하고 선거가 끝나면 외면하는 다른 당 후보 대신 5.18 광주 항쟁 정신을 계승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목포를 방문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오후 4시 목포대에서 한국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목포 신앙 등을 방문해 세월호 선체조사 상황을 알아보고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명 셰프들과 함께 아시아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쿡 아시아 행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순서에서는 중국 요리의 대가인 이연복 셰프가 중국의 대표 요리인 춘권 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중국의 음식 문화도 소개했습니다. 쿡 아시아 행사는 다음 달 24일까지 3차례 더 진행되고 이재훈과 정지선 등 유명 셰프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혜양조와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가 지역 제품 사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혜양조 직원들은 기아차를 구매하고 기아차 노조원들은 보혜양조 입세주를 식당 등에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혜양조는 기아차 노조원들의 워크숍 등 사내외 활동에 주류와 음료 등을 지원하고 기아차 노조는 보혜양조 임직원들이 기아차를 구입할 경우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 연무 협약을 맺고 지역 가전업체들의 제품 시험과 인증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은 제품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 광주형 브랜드 제품 출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어제부터는 봄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가 낮에 모두 그치니까요.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 오늘 공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날이 개면서 낮 최고 기온이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은 무려 24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3.5도, 장성과 담양 14.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7도, 보성 16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그 이후로는 맑은 날씨 계속되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